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3 지속가능한 지구촌 교과서 150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는 영상을 하나 마련해 뒀거든요. 도입 영상 보고 와서 수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장면을 넣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는 장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그릇이 대비되는 장면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나라예요. 인도네시아. 그죠? 자카르타와 파푸아. 지역에 따라서 그냥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체 그 소득 기준으로 계층을 나눈 중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간쯤 되는 삶. 만약 여러분이 단지 똑같은 한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고 결정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걸 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그 일이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공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미래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이제 더 이상 창의력 같은, 물론 창의력도 중요합니다. 능력보다도 공감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왜냐, 똑똑한 건 이미 인간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느냐를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단원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어떻게 외우는 거, 유니세프, 유엔의 이름을 외우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세계가 나의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이 수업은 아주 정말이지 성공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 오늘 수업을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나는 평생 만날 수 없는 나와는 동떨어진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내 이웃의, 내 형제의, 내 가족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어요. 요 영상은 필수 영상이니까 꼭 보고요. 밑에 참고 영상을 하나 더 달아놨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간단히 요약해 놓은 영상입니다. 책도 기회가 된다면 보면 좋겠지만 그건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그 영상 10분입니다.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로 돌아가서 수업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사해 봅시다. 교과서 150쪽이에요. 소윤이는 인터넷에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자료를 보고 빈곤과 기아 문제를 생각해 보자. 빈곤, 가난에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여기서 포인트는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입니다.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것에 속할까요? 속은 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데 부족할 만큼 음식이 없다. 내가 오늘 추위와 더위로부터 피해서 쉴 만한 공간, 집이 없다. 내 몸을 계절성에 맞게 보호해 줄 만한 옷이 없다를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빈곤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곤의 상태에서는 사람이 굶어서 죽기도 합니다. 기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 배고픔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뜻을 전달하기 어려울 만큼 슬프고 비참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빈곤과 기아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함께 봅시다.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을 겪는다.
아까 영상 보면서 좀 의문이 들지 않았나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잘 산다고 해서 비교해 놓은 건데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갖다 놓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피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통통하고요. 아기의 피부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데 지금 이 아이 또한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정말 마른 나무의 껍질같이 되어 있고요. 다리는 사진에 좀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너무 말라서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모습입니다. 그죠? 못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학교에 못 가고 일을 해야 하는 어린이가 지구촌 곳곳에 있다. 국어 공정무역 관련해서도 초콜릿 과목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봤고요. 또 그 수업 관련해서 축구공을 꿰매는 아이의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네요. 가뭄이 계속되어 물과 식량이 부족해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진다. 분쟁 지역의 기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세계의 기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너무나 선진국 소규모의 나라들 몇 개에 부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또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또 우리에게도 가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급속한 사막화. 이 사막화가 정말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나라의 그 부의 여부를 떠나서 인류 전체가 굶주리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환경 파괴하는 것을. 151쪽 할 수 있어요. 세계 기아 지도 읽기. 지도를 살펴보고 빈곤과 기아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도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표본 볼까요? 전체 인구 중 영양 결핍 인구 비율 5% 미만. 우리나라는 극히 낮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요. 캐나다, 유럽의 각국들, 러시아, 브라질. 이런 곳들은 빈곤으로 어려움이 기아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 볼까요? 눈에 띄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네요. 북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5% 이상이 굶어 죽을 만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세계 기아지도 각 나라의 전체 인구 중 영양실조 등 굶주림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비율을 파악해 지도에 나타낸 것. 이 지도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전체 인구 중에 영양 결핍 비율이죠. 전체 인구 중 영양 결핍 비율. 영양 결핍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각각 어디입니까? 영양 결핍이 높은 지역들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 이쪽이 좀 많고요. 북한도 아까 눈에 띄었었고, 그 다음 낮은 지역은요. 유럽, 미국 등의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은 영양 결핍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죠. 이 지도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세계적으로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죠. 한국에서도 문제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고 버리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 어딘가에서는 굶어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0분짜리 영상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원인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기아 문제로 고통받는 곳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기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다. 만약 이런 기아 문제가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빈곤과 기아가 계속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빈곤과 기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일단 알아야죠. 빈곤과 기아 문제가 있구나. 모르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저 멀리 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내 이웃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같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지구촌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152쪽 수윤이와 친구들은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해봤다. 빈곤과 기아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모금 활동과 물건, 식량 등을 지원한다. 뭐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한 기부, 또 직접적으로 가서 돕는 방법도 있고요. 빈곤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가뭄에 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팜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죠? 물 되게 많이 쓴다고 했죠. 커피, 아보카도 이런 것들도 물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또 자연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커피를 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이 출근하면 잘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수업을 떠올리면서 또 좀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한번 뭐 마시게 되면 맛있게 먹고 적어도 남겨서 버리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한다. 교육. 왜 이렇게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여러분,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 교육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로 빈곤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뭐 하고 사는지 알아요? 농사 짓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하는데 왜 그들이 가장 굶주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게 말하면 너무 많지만 예를 들어 공정무역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그 이익들을 다국적 기업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농업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이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요. 거의 뭐 반자동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쪽은 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 일을 다 대체하고 있죠. 그죠? 기계를 들이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게 더 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은 임금을 가지고 기술은 키우지 못한 채 계속 그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노력하지 않았다, 게으르다, 무능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선봉에 바로 교육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선생님도 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질 좋은 수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지구촌 사람들은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금 활동, 구호 활동, 캠페인, 교육 지원, 농업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빈곤과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두와 연결된 문제임을 알고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SNS를 통한 활동을 하는 것도 봤고요. 직접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적은 금액이어도 상관없거든요.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과 많은 부분이 좀 겹칩니다.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의 활동이라든가 국제 엠네스티의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